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IT주 중심으로 실적 호조를 보이며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르투갈이 우리 돈 약 7조 원 규모의 5년짜리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소비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 연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금 인수를 추진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집값보다도 대출이 더 많은 일명 깡통주택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세입자들에게도 비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는 IT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구글과 IBM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수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미국 하원의 채무한도 증액 표결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단기적인 채무한도 증액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0.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3,770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33% 상승하면서 3,15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S&P 500 지수도 0.15% 상승하면서 1,4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인텔과 구글 등 미국 기업의 실적 개선 소식이 상승 출발했는데요.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데다 미국 정부의 채무한도 움직임에 따른 관망세가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크로스브리지 캐피탈의 매니쉬싱 투자 책임자는 유럽에서의 어닝 시즌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경계감을 가지고 관망하는 것 같다며 미국 하원의 채무한도 증액이라는 호재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3% 상승했습니다. 6,190선에서 마감했고요. 네, 독일 닥스 지수 0.15% 상승하면서 7,70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는 0.4% 하락했습니다. 3,7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엇갈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엔화가 사흘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일본 주가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일본은행이 2014년부터 무제한 자산 매입 기금을 운용하기로 했지만 자산 매입 시기가 늦다는 의견이 퍼지면서 매도세가 형성됐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제조업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IT주의 강세와 저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 넘게 하락했습니다. 1,48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홍콩 항생 지수 역시 0.1% 하락하면서 23,63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만 올랐는데요. 0.25% 상승하면서 2,3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했는데요. 3.9원 오른 1,066.2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신사점의 박병욱 실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1980선에 간신히 이제 턱걸이 마감을 했는데요. 좀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시장은 미국 시장이 기업 실적 호전에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2000선을 넘어 출발하였고 모처럼의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엔원 환율이 1200선을 넘어서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동안 하락을 보였던 자동차주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가 초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11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달에 1.1%보다 둔화된 0.4% 증가로 발표되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늘어났고 이것이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면서 기관들의 뇌동 매매를 유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 오후장 들어서 모 자문사의 수급 문제, 북한 안보리 결에 대한 격렬한 반응, 그리고 영국의 캐머런 총리 담화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하락폭이 더욱 깊어지면서 16.11포인트 하락한 1980.41포인트로 마감하였고 달러 환율은 3.9원 상승한 1066.2원, 엔화는 1209원으로 끝났습니다. 요약하자면 어제 시장은 북한 변수 돌출, 모 자문사 루머, 중국 경제 선행주에 대한 실망,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조 원에 달하는 매수 차익 물량이 프로그램 매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종목 속보입니다. 애플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3달러 81센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애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장주가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라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라고 보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좀 통계를 보면 1월이 되면 국내 시장에 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는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1992년도에 시장이 일부 개방되었었고요. 그리고 IMF 사태 이후에 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 외국인의 1월 순매수는 그러니까 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나 글로벌 유동성의 세계 시장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해 그러니까 1월 순매수가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월 초반 외국인 매수가 순매수에서 후반 순매도가 커진 것은 먼저 잘 알고 있다시피 원화의 급격한 절상과 엔화의 급격한 절하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율 문제가 한국의 자동차와 IT 산업의 수출 둔화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를 일깨웠고 또한 워낙 강세로 따라서 외국인의 환차익 실현주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도 한 해 외국인 순매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2000선에서의 추가적인 매수는 매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지수대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뱅가드 펀드가 벤치마크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펀드 청산 물량이 출혈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20일 일본은행 발표로 엔화의 절하 속도가 둔화되거나 또는 반등이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환차익 실현 욕구는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뱅가드 청산 문제는 대만 증시를 보면 좀 해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가드가 벤치마크 변경을 통해서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은 중국이나 대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연초 대만 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을 뱅가드 펀드 전체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뱅가드 문제만 가지고서 나쁘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다시 또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분기 매출액이 544억 달러 예상치를 좀 상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시장에는 또 긍정적인 대장주의 기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사실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애플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에 조금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뭐 조금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이 나옴으로써 조금 한숨을 돌릴만 하겠네요. 한숨은 돌려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이폰 5 정도 그 매출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자체 부품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 예상은 410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수급으로 좀 보면서 업종별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봤으면 합니다. 예. 1월 23일까지 예.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업종을 보면 기관은 은행 4,500억, 보험을 2,370억, 통신을 2,200억, 증권을 1,430억, 전기가스 1,100억, 예. 의약 684억, 운수장비 610억, 건설 530억 순으로 사들였고요. 그 외국인은 은행을 2,570억, 유통 2,130억, 화학 760억, 철강금속 690억, 전기가스 254억 순이었습니다. 통상 연초 주가 흐름이 한 해 분위기로 굳어지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업계 종사자들도 연말이나 연초에 주가 흐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1월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업종 내에서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가 전망되는 종목 위주로 올해 주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제약주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어닝 시즌 들어오면서 또 실적 향상이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예. 좀 투자자들 지금 투자하면 좀 늦어 시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룸이 있다. 제 편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제약주는 2012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예. 또 어닝 시즌에 돌입한 지금도 실적 상향과 함께 그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 전망이 밝다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의 제약 업종 레포트를 검토해 보았는데 네, 실장님, 저기 뭐 지금 애플 속보가 들어와서요. 예. 저희 머니국의 기자를 잠깐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듣고 예. 계속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의 1분기 매출액, 1분기 매출액, 1분기인가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애플이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좀 결산 때문에 좀 헷갈리실 텐데요. 애플이 9월 결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 발표됐고요. 해당되는 이 10월부터 12월이 1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지난 1분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요. 13.81달러 나타났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13.87달러였습니다.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을 좀 살펴보자면은 매출액은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당초에 시장 컨센서스가 463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 매출액 실제로는 500달러를 넘기면서 54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상치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수준이 나타났는데 현재 애플 어제 장에서는 좀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현재 시간의 애플 같은 경우는 5% 정도의 급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4.38% 밀려나면서 491.49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2분기 전망도 내놨는데요. 이 2분기의 매출액이 410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 그 사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분기에 이 함께 아이폰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됐는지도 발표가 됐는데요. 4,700만 대 정도 팔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니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연결해서 애플 관련된 속보 짚어봤습니다. 실장님 좀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더 좀 풀어주시죠. 예. 애플 지금 기자의 보도하고 예. 그리고 그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빠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전망에서 그 실망스러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700달러를 찍고 난 이후에 예. 30% 정도까지 하락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나오는 어떤 제품 출하들이 항상 전망보다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서프라이징한 그런 전망을 내놓길 바랬는데 상당히 밋밋한 그런 부분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 매출 예상은 그렇게 이미 실적은 과거고 주가는 미래를 먹고 사는 동물인데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예.
그럼 뭐 좀 애플이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갖다가 또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그런 식으로 보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애플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뭐 최근 또 하나 이슈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뭐 발표 내용 좀 전해주시고요.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좀 짚어봐 주시죠. 예. 20일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발표한 내용은 2014년부터 매월 13조 원의 개방형 자산을 매입하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기존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는 예. 발표를 하였는데 그 발표 직후 일본 증시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렸다가 결국은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고 어제는 2%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발표 내용의 진위가 먼저 올해는 자산을 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거든요. 2014년인데 올해 2013년이고 예. 그리고 즉 그러니까 당장의 양적 완화 조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 규모도 2025년까지는 확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처럼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좀 확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들이 시장의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조치는 일본 은행이 아베 정권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고 하게 되면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지금 GDP 230% 이상을 대고 있는 일본의 이 부채 비율이 따른 이자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일단 아베가 천명했던 90엔이 달성되었고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엔화 약세 속도는 감속 구간 내지 반등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이러한 흐름은 그동안 투자 심리 악화를 불러왔던 환율의 N1 환율의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서 IT와 자동차 등은 단기간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적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1,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2, 4분기 초까지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과 내수 중심의 경기 민감률 또는 중국 경기 정책 수혜주에 대한 시장 대응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전에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엔화 약세 속도는 좀 주춤해질 것 같은데. 선반영되고 예.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 등락관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하지만 뭐 여전히 지금 엔화의 가치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엔터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간과했던 부분들인데요. 예. 저희가 지금 최근 한류 열풍을 사실 얻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죠? 이게 상승 엔터주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 가장 약한 고리가 시장의 편중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동남아나 뭐 미국, 유럽 다 하고 있지만은 SM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3분기 매출액 515억 원 중에서 절반가량 262억 원이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이 일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매출 구조 하에서 작년 이후 엔화가 원화 대비 평균 26% 정도 절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에서 매출 증가가 일어난다 하여도 그 정도의 상승효과가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소폭 정도가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올라갔던 그 고가를 기대했던 그 정도의 실적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따라서 그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봐도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 엔터주를 그러니까 펀드에서 덜어내는 상황입니다. 개인들만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 작년 하반기에 달성했던 그 고점에서 눌리고 있는 물량들의 그 하락 압력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이외에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증시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고요. 오늘장 예. 대응 전략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오늘 장은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 부채 상한도가 이제 잘 통과된 부분은 시간을 벌었다는 문제이고, 예. 그리고 장이 끝나고 애플의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전망 문제로 시간에 빠지는 부분들은 악화되는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많이 악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 애플의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등의 IT주들의 매도 공세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장애라 보여지고요. 만약 하락하여서 1960선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현대증권 신사점의 박병욱 실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 밤사이 들어온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김원규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매년 각국의 경제인 기업인이 모여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치, 여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특히 개막과 함께 블룸버그 통신이 진행한 투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다보스 포럼에 모인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가들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블룸버그 글로벌 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주식이 내년에 사상 최고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대답했는데요. 또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심리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유럽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진 것이 주식 강세론이 확산된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미국 주택 경기가 회복됐다는 소식 자주 들리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등 기관 투자가들이 아직 가격이 덜 오른 지역을 찾아 임대용 단독주택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한때 기관 투자가들의 최대 관심 지역이었던 텍사스주 피닉스는 이제 관심 밖의 지역이 됐는데 집값이 미국 내에서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피닉스 대신 남동부 애틀란타 같은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물색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관 투자자들은 경매를 통한 매입한 단독주택을 정비한 후 임대해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이들은 월 $1,000만 이상의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블랙스톤은 지난해 25억 달러를 투자해 16,000채의 단독주택을 사들였으며 최근에는 한 달에 2,500채가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블랙스톤은 아직 가격이 덜 오른 캘리포니아와 애틀란타, 올랜도 등지에서 투자처를 속속 넓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기관 투자자보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아지면서 이 현상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죠. 최근 골드만삭스의 곡물 투기 등 곡물값 바람잘 날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남부 지역의 가뭄으로 곡물값이 또 한 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곡물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가뭄과 겹쳐 콩값과 옥수수값이 한 달 만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으로 인해 또 다른 곡창지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작황되는 곡물값에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통신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뭄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또 곡물값은 더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였죠. 애플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은 $13.81였고요. 매출액은 $544억.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은 2분기 매출액 예상치는 $410억에서 $430억 그리 밟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깡통 전세가 늘면서 임차 보증금을 떼이는 일마저 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컨설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 음악학원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